안녕하세요. 주입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휴림 로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휴림 로봇의 주가가 좀 거래량이 이제 좀 마르고 있습니다. 마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변곡.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 건지 요 향방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주주분께 좀 여러 가지 패턴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후림 로봇이 다른 로봇주들이 만들어 간 것처럼 어떠한 패턴을 보여줄 것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그 특징과 패턴을 보시면은 휴림 로봇에 있어가지고 지금의 걱정과 고민이 어느 정도는 잠잠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우리가 패턴 분석이라든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휴림 로봇이 이 자리에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상태로만 보더라도 저는 간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특징 같은 걸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봇. 얘도 이제 로봇주죠.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한번 상승 파동을 뽑아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 파동을 뽑아주는 이 과정의 거래량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캔들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털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언제든지 페이크를 좀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페이크가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는데 이 페이크에만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게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죠. 거래량이 없는 조정. 그러니까 이 조정은 속이 꽉 찬 음봉이 아니라 속이 빈 그러한 음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클로봇도 요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이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거래량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우면서 올려줬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숨고르기가 나왔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2차 파동을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1차 파동에서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 한 번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2차 파동과 우리가 거래량을 연관지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거래량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줄어들고 있잖아요. 2차 파동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도 세력들이 여기에서 산 만큼 강력하게 매수를 안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지 거래량이 빠딱 쓰는 건데, 아니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그렇게 크게 안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요때 많이 쟁여놓은 물량을 여기에서 털기 위해서 많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1차 사이클이 한번 나오고 한번 쉬었다가 2차 사이클이 나오고, 이 2차 사이클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하향이 되어야된다. 자, 그러면 이건 클로봇만의 특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도 보시면은 여기서 한 파동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얘는 대장이었다 보니까는 21선까지 숨고르기는 나오지 않고 5일선까지 숨고르기 한번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2차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N자형으로 보여준 거죠. 그에 반면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하향, 여러분들. 우하향이라는 이런 거래량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로봇주들이 보인 패턴입니다. 로보트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볼 거예요. 로보스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는 무려 한 번, 숨고르기, 두 번, 숨고르기, 세 번을 줬네요. 근데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숨고르기 다시 하고 2차 파동이 나와줄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전체적인 특징은 이제, 자, 2차 파동까지는 나온다. 2차 파동까지는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올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 우하향. 요거를 봐야 된다. 제닉스 로보틱스도 좀 보겠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도 1차 파동 나왔죠. 이때 거래량 빠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숨고르기 한번 한 다음에 직전 고점을 때리는 2차 파동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로보티즈, 클로봇, 로보스타, 제닉스 로보틱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을 보도록 할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1차 파동밖에 나오질 않았네요. 1차 파동. 이 파동은 저는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파동을 생략하는 이유가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 파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다? 결국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는 휴림 로봇은 요 때가 이제 1차 파동이고 지금은 뭐다 여러분들? 숨고르기 구간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예요? 앞서서 로보티즈라든지 클로봇, 로보스타, 제닉스 로보틱스가 보여준 요 2차 파동. 그렇죠. 2차 파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 2차 파동이 나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까지 휴림 로봇이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림 로봇이 보시면은 이제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때 많은 주주분들도 이제 대기방에 계신 텔레그램 방에 계신 주주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이 거래량, 이 캔들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걸로 주도 세력들이 다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 주도 세력들은 보시면은 요때부터 거래량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면서 어떻습니까? 평단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평단을 극단적으로 올릴 뿐만 아니라 물량도 극단적으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요 캔들 하나의 물량을 다 정리했다라는 것 또한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아래 꼬리는 잡아드렸습니다. 평단을 더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캔들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주도 세력들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캔들에도 이때 하락이 12% 정도 나왔으니까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대응해드려서 12% 5,6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근데 요때 만약에 주도 세력이 나갔다라고 하면 이 조정폭에서도 상당한 양의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직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다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반지. 자, 그러면 우리가 휴림 로봇을 얼마까지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휴림 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꽤나 계시는데요. 제가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휴림 로봇을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9일 수요일 17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차의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배 가까이 되는 이제 20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꽤나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나 좀 고전을 했었던 장세였는데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종목을 이제는 좀 압축을 시켜야지 꾸준한 돈줄기가 세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세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장중에 현대인프라코어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실적 정말 잘 나왔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적마저도 주가 상승을 견인시키기 힘들고 그리고 D&D 파마텍도 3배 무상증자가 나왔거든요. 300%의 무상증자가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제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거래 대금 빵빵 터지는 이러한 종목들만 우리가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50만 원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하루 평균 5에서 6%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최근 장세가 또 좋으니까는 뭐 10%도 넘는 이런 수익도 챙겨갔는데요. 다만 100% 적중은 또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손실은 났지만은 이 손실이 더욱더 커지지 않게 잡초는 바로바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17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7일 차에 200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늘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300분이 넘으십니다. 332분 정도가 되시는데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어제죠. 12시 11분에 29,800원 이하로 잡았었던 삼성중공업을 이제 9시 32분에 3만 원 부근에서 약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종목 교체가 들어갔고 오전에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터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이를 통해서 92,000원 눌림목 구간을 좀 포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9시 45분 구간이 이제 어디냐면은 대략 한 요 정도 구간입니다. 자, 9시 45분 92,000원 이하. 그래서 이 공략 눌림목 구간 한번 숨고르기가 나오는 이 구간을 정조준에서 저가 매수 선점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오후장 슈팅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2시 51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97,000원 부근에서 5.25% 수익 이제 챙기자라고 제가 이제 매도 신호까지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이제 5.25% 48,000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두산은 아예 50% 들어가거든요. 삼성중공업 다 털고 이제 절반은 두산, 나머지 비중은 솔리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얘가 이제 통신주였습니다. 통신주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제 솔리드를 제가 몇 시에 들었냐면은 1시 48분이죠. 네, 1시 48분에 8,700원 이하. 그래서 분봉을 좀 보시면은 1시 48분이 대략 한 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이 정도.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을 수반시킨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얘는 이 구간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한번 숨고르기가 나온 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이 전의 흐름은 다 사줬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이걸 사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솔리드를 이렇게 제가 1시 48분에 남겨드렸고, 이제 급등 나와서 9,000원이죠. 9,000원, 2시 41분에 이제 매도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갑자기 집중 수급이 쏟아져가지고 수급 분산으로 인해서 매도 신호를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매매를 종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자 보낸 내역, 시간, 가격까지 여러분들께 50만 원의 기적 1차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꾸준히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이고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청자분들이 굉장히 급증하셔가지고 약간만 좀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기하실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이렇게 좀 꾸준히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비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휴림 로봇을 봤을 때 얘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가치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저는 신빙성이 높은 이 기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PBR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이 PBR이 높다 낮다가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PER이죠. 이 주가 수익률은 숫자만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면은 언제든지 이 목표 주가를 눈속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PBR과 비교를 해봤을 때 신빙성이 내려갑니다. 숫자만 교묘하게 바꿔 쳐주면은 그냥 더 가니까요. 근데 그에 반면 국가 이제 순자산 비율인 PBR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정직해요. 그냥 정직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직하냐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지난 이제 9월 3일 날에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 영상을 좀 찍어드렸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제 배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 영상을 제가 좀 찍어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때 주가가 8,72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얘가 지금 PBR이 0.69배니까는 여러분들 2배까지는 그래도 보셔라. 이왕 먹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크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우리가 뭐 어중간하게 먹어서 후회하면 어떻게 하냐. 이 후회가 정말 더 짜증난다.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인 지금 얘가 이때 당시 9월 3일 날에 0.69배였으니까는 제가 2배까지는 넉넉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정직해요. PBR이 여러분들. 그래서 원익홀딩스도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얼마에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8,720원이죠. 예, 보시면은 3만원까지 갔죠. 예, 원익홀딩스가. 투자 위험 걸리긴 했는데 그만큼 PBR이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직한 기준으로 휴림 로봇을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휴림 로봇의 지금 몇 배죠, 여러분들? PBR이 대략 한 5.44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워니콜링스보다 높아요. 높은데 워니콜링스는 다만 중간 지주사예요. 얘가 이제 로봇주가 아니라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로봇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서 지금 휴림 로봇의 PBR이 다른 로봇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발 뻗고 편안히 보유할 수는 있겠죠. 클로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로봇이 동네 북인 것 같은데, 좋은 주식입니다. 힘이 세요. 클로봇도 지금 보시면은 PBR이 대략 16배 정도가 됩니다. 자, 휴림 로봇은 몇 배였죠? 약 5배였죠. 자, 휴림 로봇이 더 작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의 업사이드가 지금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몇 배예요? 38배죠. 휴림 로봇과 비교해봤을 때, 5배랑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휴림 로봇의 덩치가 작죠. 자,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몇 배죠? 9배입니다. 압도적으로 휴림 로봇이 작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제닉스 로보틱스는 휴림 로봇보다 작죠, 여러분들. 얘는 너무 작은 상황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로봇주 하이젠 RNM도 보시면은 몇 배예요? 21배입니다. 휴림 로봇이 작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들. 로보스타가 지금 몇 배였습니까? 9배잖아요. 9배. 휴림 로봇이 지금 몇 배예요? 5.44배예요. 그러니까 5배다라고 가정하고 뒤에 절사시킨 다음에 5배라고 가정을 하면은 2배 약간 안 되게, 보수적으로 보면은 2배 약간 안 되게 이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 때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자 종가 6,18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배 안 되니까는 여기에서 좀 더 약간 보수적으로 몇 배 더 깎아볼게요. 1.5배. 얘는 이 정도까지는 정당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도 여러분들 로보스타보다 낮은 PBR입니다. 이것도 로보스타보다 낮아요. 로보스타랑 똑같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1.87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1,000원이에요. 가면 좋겠죠. 가면 좋은데 여기에서 좀만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6,180에다가 1.5배만 해서. 그래도 뭡니까? 얘는 이 구간에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중에 어떻습니까? 장중에 남는 장사가 되는 구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손해보는 장사하려고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들 물량 싹 받아갔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비중 팔까? 혹시라도 밀릴까봐 겁난다 라고 생각하신 주주분들,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오늘의 수급을 보시면 얘네들이 뭐 손해보려고 들어왔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항상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뭐 내일 당장 올라갈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올라갈지, 아니면 뭐 차주에 올라갈지, 요거는 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남는 장사하려고 들어온 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림 로봇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구간을,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니까는 그 부분을 외국인도 수급으로 인정을 했다. 남는 장사 하려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평단이 더 높은 목표가로 만드는 이 과정, 양봉을 건설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사줘야 돼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요. 점점 올라갑니다. 불타기를 하는 거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휴림 로봇은 여러분들 외국인들 등에 타서, 우리 등에 타서, 외국인들 등에 타서 우리가, 얘네들이 더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물량 얘네들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아쉬운 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등에 타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먹을 게 많은 구간인 것은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주주분들께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휴림 로봇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11월달 주목하셔야 될 주식 어렵게 발굴을 했는데, 요거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요 주식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테면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